사랑을 듬뿍 담아 사료를 챙겨주는 보호자. 뿌꾸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보호자만 빤히 쳐다보는 녀석. 뿌꾸야, 너 배 안 고파? 요 녀석 뭘 어쩌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녀석. 한순간에 돌변한 모습인데요. 아니, 누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죠? 싸해진 분위기에 남자 보호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보는데요. 설상가상, 이제는 짖기까지. 밥상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뿌꾸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꼭 근처에서 먹으라고 해야 그때 먹어요. 예? 먹으라고 제스처를 계속 해줘요. 네. 그렇게 안 하면 하루 종일 안 먹습니다. 네. 먹어라고 말하면서 몸짓까지 해줘야 먹는다니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어! 먹어! 뭐야? 밥도 참 요상하게 먹네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한 번 먹고 또 쳐다보고 한 번 먹고 쳐다보고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한 입만 먹고 또다시 안 먹고 심술을 부리며 짖어댄다는 것. 먹어! 먹어! 야, 정말 희한한 녀석이네요. 먹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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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밥 한 끼 먹이기 위해 말과 몸짓을 무한 반복한다는 보호자. 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밥 먹다가 날 새겠어요. 일단 한 번 씹고 저희 쳐다보고 한 번 씹고 저희 쳐다보고 하니까 엄청 조금 씹고 삼키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녀석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실험 중. 먹어! 열받았다. 그런데 먹으라고 말하고 손짓을 해줘도 어쩐 일인지 먹지 않는 뿌꾸. 어떻게 된 거죠? 먹어! 좀 더 과하게 해야 돼요. 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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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점점 더 과하게. 예. 정말 특이한 건 뿌꾸가 심하게 으르렁댈수록 더 큰 목소리와 과한 제스처를 보여줘야만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살다 이런 개는 처음 보네요. 그래서 점점 더 저희도 소리가 커지고 자꾸 소리치게 되고 막 악쓰게 되는 것 같아서 얘한테도 미안하고 밥 먹이려고 그러는 건데 좋게 말하면 또 안 먹어요. 먹어. 먹어봐. 왜 안 먹어? 이래요. 근데 무섭게 얘기하면은 먹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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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먹네요. 먹어! 아니, 손짓뿐 아니라 소리치며 화를 내야만 밥을 먹는 개라뇨.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죠?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 먹는 거 좀 봐라. 나 지금 밥 먹는다. 나 좀 봐줘라. 약간 그런 관심 받고 싶은 건가 싶어요. 그래서 나랑 놀자, 봐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먹어! 3년 전부터 시작된 뿌꾸의 이상한 식습관. 정말 관심 받고 싶어서인지 어떤 건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먹는 문제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부. 혹시 눈앞에서 안 보이면 혼자 알아서 먹을까 싶어 방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그러자 밥을 먹기는커녕 방문 앞으로 달려와 집이 떠나가라 짖어대는 뿌꾸. 나오라고! 나와서 먹어! 그거 해줘! 이 혼자서 밥 먹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저희가 나가서 먹으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밥 먹을 때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동안 뿌꾸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보호자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데요.
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무시도 하고 그래봤는데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나와서 빨리 나보고 먹으라고 말해줘라. 나는 너가 먹으라고 안 하면 나도 밥 안 먹을 거다. 근데 반대로 명령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너 빨리 먹으라고 해라고 저희도 계속 네. 먹어. 뿌꾸가 명령하는 기분? 먹으라고 안 하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 걱정은 얘가 이거를 놀이처럼 알고 있나 혹시. 그것도 걱정이에요. 노는 건 줄 알까 봐. 저희도 이쪽 저쪽 다 알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계속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백방으로 찾아봐도 뿌꾸의 정확한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인데요. 어쨌든 바깥바람을 쐬며 묵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산책 가자. 빨리 나가고 싶은 건지 앞장서는 녀석. 뿌꾸야, 같이 가야지. 응? 가자. 가자. 이리 와. 뿌꾸. 가자. 가자. 그런데 이리 와. 밖에 나오자마자 한 발짝도 가자. 떼지 않으려는 뿌꾸. 가자.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가자, 모습인데요. 뿌꾸. 이리 와. 뭐가 그리 싫은 건지 강하게 거부하는 녀석. 가자. 뿌꾸 가자. 밥 문제뿐 아니라 산책 문제까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아유, 저러다 산책줄 빠지겠어요. 뿌꾸를 강제로 걷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죠? 이리 와. 이때 뿌꾸의 산책을 위해 여자 맞다, 보호자 이제. 등장. 뿌꾸야. 가자. 뿌꾸야. 그런데 나오자마자 먼 곳으로 뛰어가는데요. 뿌꾸야.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뿌꾸는 저기 멀리 있는데. 바로 그때 꼼짝도 하지 않던 뿌꾸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뿌꾸야. 뿌꾸야. 옳지. 아하, 보호자님을 찾으러 간 거였네요. 가자. 또 다시 여자 보호자가 숨기를 반복. 뿌꾸야. 뿌꾸야. 누나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자. 산책 방법도 정말 특이한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진짜 뭐야 쟤? 뿌꾸가 이제 저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한 10m 앞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서 뿌꾸야 하고 부르면 이제 제가 어딨나 막 뛰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뿌꾸를 그래도 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간다. 뿌꾸를 조금이라도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는데요. 여기 있다. 하지만 보호자를 찾자마자 즉시 방향 전환. 지금 보호자님 찾고 바로 다시 가는 네, 거예요. 네. 집 갈 때는 저렇게 줄이 팽팽하게 늘어지도록 앞장서서 막 가거든요. 빨리 집 가고 싶어서. 그래서 원활하게 산책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뿌꾸는 왜 이렇게 산책을 싫어하는 거죠? 만 1년 되기도 전부터 밖에 나오는 걸 싫어했고 목줄을 계속 풀려고 막 그랬어요. 1살 때부터 산책을 싫어했다는 뿌꾸. 밖에 나오면 항상 불안해했다는데요. 이 또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건강이 제일 걱정되죠, 아무래도. 좀 즐겁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정신 건강도 걱정되고 신체 건강도 걱정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하루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접어두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는 뿌꾸네 가족. 뿌꾸야, 오늘 하루 어땠어? 굿? 좋았어? 항상 이렇게만 얌전하고 밝은 모습이라면 걱정이 없을 텐데요. 어쨌든 새로운 하루도 힘차게 출발! 나 간다.
남자 보호자는 출근, 여자 보호자는 밀린 집안일을 하려나 보네요. 그 전에 뿌꾸의 아침 식사부터 챙겨줘야겠죠. 뿌꾸야, 밥. 뿌꾸야, 밥 먹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밥은 안 먹고 보호자만 빤히 보는 뿌꾸. 먹어. 뿌꾸야, 먹으라고. 쳐다보지 말고. 보호자의 말과 몸짓이 없으면 밥을 입에도 안 되는데요. 밥 먹어. 어디 이빨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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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으르렁대다가도 보호자가 먹어 하며 손짓하자 갑자기 밥을 먹는 뿌꾸. 다시 봐도 또 봐도 정말 별난 녀석이에요. 우리가 청소하잖아. 뿌꾸야, 제발 밥 좀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니? 또 내가 가야 먹을래? 먹어. 먹어.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뿌꾸의 이상 행동. 언제까지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밥을 먹여야 하는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뿌꾸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뿌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얘한테 꼭 맞는 해결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설채연 선생님, 뿌꾸를 도와주세요. 먹어. 지금까지 이런 게는 없었다. 손짓을 하며 소리를 쳐야만 밥을 먹는 희한하고도 요상한 식습관을 가진 녀석. 게다가 이리 와. 뿌꾸. 산책만 나가면 가자. 격렬하게 거부. 가자. 이 모두 이리 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과연 설 전문가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뿌꾸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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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너는 뭐야? 이 몸매는 뭐야? 이 몸매는 뭐야? 아유 이뻐. 엄청 착한데? 응? 이뻐 죽겠지? 이제 뿌꾸의 문제 영상을 보며 해결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밥을 줄 때마다 바로 먹지 않고 보호자를 보며 으름장을 놓았던 뿌꾸. 정말 별난 녀석이었는데요. 얘 진짜 웃긴다. 너 뭐야? 너 뭐야? 밥을 먹이기 위해선 먹어라고 소리치며 손짓하기를 무한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먹어. 하는 거를 항상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네. 네, 이제 옆에서 계속 먹으라고 해주는 버릇이 있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거의 전쟁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밥 안 먹는 친구들 있으면 막 자꾸 놀러 댕기고 이러면 엄마가 잡아와서 막 한 숟갈 주고 밥 먹으면 유튜브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밥 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네. 딴청 피워봐. 이쪽으로 돌아 앉아봐. 관심을 끊고 무시해봐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요. 아 미치겠다 쟤 진짜. 오히려 더욱 성을 내는 녀석.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내 눈에만 보일 것 같기는 해. 뿌꾸의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동안? 저희는 관심 가져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네네. 왜 그러면 관심 끌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평소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되게 귀엽고 애교도 잘 부리고 하는데 이제 유독 먹을 때만 그래요. 저는 보여요. 네? 벌써 파악이 된 건가요, 설쌤? 우선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러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작진이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이 착한 애가 저렇게 무서운 이렇게 사랑스러운 뿌꾸가 저렇게 무서운 얼굴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 먹으라는 말과 손짓에 따라 밥을 먹는 녀석. 보호자님 생각대로 뿌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는 게 맞나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관심 끌기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뿌꾸의 마음. 뿌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일단 관심 끌기 행동은 아니라는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밥 먹기 전 뿌꾸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있다고 합니다. 으르렁이 무슨 표현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죠? 강아지들은? 오지 마? 물 거야? 엄밀히 말하면 으르렁은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보호자가 옆에 있는 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뿌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데요. 전 여기서 하나 보였어요. 예? 뭐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발견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뿌꾸의 행동에서 보여요. 되게 미세한 행동이지만 뿌꾸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뿌꾸는 어떤 표현을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주기만 하고 이제 저리 가? 빨리 비켜. 약간 비슷해요. 이거 내 거야. 아,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미세한 행동이지만 우리 사람들 어때요? 내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손으로 막죠. 내가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손으로 못 가져가게 이렇게 막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발로 이렇게 못하니까 보통 몸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밥 위로 얼굴로 딱 이렇게 막죠. 네. 사료를 얼굴로 막으면서 내 거야 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뿌꾸. 먹어! 아, 다시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보이네요. 좋게 말하면 또 안 먹어요. 먹어. 먹어봐. 그런데 먹어. 특이한 건 먹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커다란 손동작에 더욱 반응했던 뿌꾸. 먹어. 손가락으로 사료를 가리키면 바로 밥을 먹었는데요. 내 거라서 지키려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손짓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오해죠. 처음에 신청하신 게 그러면 이거였죠. 얘가 먹으라고 할 때만 먹어요. 우리가 먹으라고 시켜야지만 먹어요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이게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왜 말로 하면은 안 먹는데 손으로 가면 먹을까요? 뺏길까봐. 뺏길까 봐네. 네, 뺏길까 봐. 먹어. 아하, 몸짓을 하며 손으로 사료를 가리킬 때마다 먹어. 사실은 음식을 뺏길까 봐 밥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먹이는 방법 자체가 약간 옆에서 너 먹어 뭐 이렇게 했지만 뿌꾸 입장에서 뺏길까 봐 먹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 뺏길까 봐. 되게 미안해지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으르렁대다가도 바로 옆에서 쓰다듬어주면 오히려 밥을 잘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 상태는 지금 내가 뺏기기 싫어서 빨리 먹는 거. 아까는 막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지만 또 착한 아이라서 실제로 다가가면 공격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은 내가 지키고 싶은 걸 내 뱃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왜 바로 안 먹냐면 지켜야 되면 바로 그냥 우걱우걱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싸우지 못할 거면 주자마자 빨리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막 먹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사료 그렇게 좋아하지 않네요. 아, 보세요. 그래요? 막 어구적 먹는 게 아니라 대충 가지고 나와서 막 흘리면서 그런 데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뺏기긴 싫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진 않지만 뺏기기 싫은 거. 그런데 음식을 뺏기기 싫어 지키려 한 거였다면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더욱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으르렁대며 저리 가라고 해놓고 막상 멀리 떨어지니 바로 보호자를 쫓아왔던 뿌꾸.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저리 가라고 자기가 해놓고서 우리가 갔더니 또 안 먹고 와서 저래요. 근데 전 저 모습을 보니까 뿌꾸가 분리불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첫 영상에서 보면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기다려. 먹어. 예. 이거 보면 보일 것 같아요. 밥과 간식을 주고 잠시 외출하는 보호자. 뿌꾸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방을 좋아하는구나. 보통 혼자 있을 때 가는 곳이 가장 좀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공간. 먹을 거 안 먹죠. 네. 지금 막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때 분리불안이 조금은 있어. 거의 처음 보시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죠? 네. 하울링하는 거 처음 봐요. 화면에서만 봤는데 다른 강아지들. 하울링은 부르는 소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참아봤는데 아 이제 좀 힘들어 하면서 보호자를 부르는 이런 하울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뿌꾸가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네. 네. 거의 없어요. 여자 보호자가 돌아오자 아이고, 다시 좋아라. 활기를 되찾은 아이고, 좋아. 뿌꾸. 아이고 좋아. 뿌꾸 밥 먹었어? 밥 안 먹었네? 뿌꾸야, 간식 안 먹었네? 왜 안 먹어? 또 뺏길까 봐 저거 다시. 봐봐. 우리는 같이 가서 너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내 걸 뺏으러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막 발걸음도 빨라지고 가지마 하면서 으르렁. 보호자가 멀리 떨어지자 불안한지 다시 쪼르르 나와보는 녀석. 하지만 또 떨어지는 것이야. 내 시야에는 있어야 돼. 간식 갖고 왔어? 키는 애야. 진짜 지킬의 나이드처럼 이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지켜야 된다. 떨어지기 싫다. 이 두 개 계속. 그럼 뿌꾸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 정도면 푸드 프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뿌꾸는. 푸드 프로스트레이션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은 소유 공격성, 그리고 특히 음식에 대한 소유 공격성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서 짜증 같은 게 폭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식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먹기는 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다거나 나한테 다가오는 게 싫어서 다가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면서도 오히려 또 멀어지면 분리불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하면서 쟤 왜 저래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뿌꾸 입장에서는 이 사료가 아주 고가치의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기는 싫은데 남들한테 뺏기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빨리 먹어버리고 지킬 게 없으면 짜증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데 계속해서 저 물체는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느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 짜증과 좌절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올바른 교육법 함께 알아볼까요? 북구의 푸드 프러스트레이션 개선 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식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막 먹으러 가고 싶은데 못 먹어요. 그럴 때 저한테 집중하거나 아니면 얌전히 차분해지면 옳지 라고 칭찬해주고 먹게 해줄 거예요. 떨어져. 혼자선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설쌤에게 집중하는 북구. 옳지. 네, 주세요. 잘했으니 간식 보상. 다시 한번 해볼까요? 떨어져. 옳지. 이제부터 간식을 줄 때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주지 마세요. 좀만 더 당겨보세요. 그렇지. 음식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걸 뺏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러 온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볼 거예요. 네. 보고 떨어져. 포기하고 좋은 행동 보이면 옳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집어서 주실 거예요. 과연 북구의 반응은? 와우, 보호자에게 집중. 굿잡. 옳지. 네. 그렇죠. 잘했어? 네. 제가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기는 싫고 누가 오면 이걸 뺏어갈 것 같고. 그런데 누가 오는 게 뺏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오는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이 잘못된 생각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문제가 됐던 밥그릇과 사료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이젠 북구의 몸줄도 풀고 실제 상황에서 교육해 볼 텐데요. 우리가 밥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커져요. 10,000원짜리 지키는 것보다 10만 원 지킬 때 더 격렬하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많이 한꺼번에 놔주는 거는 좀 북구한테는 좋지 않아요. 한 이 정도씩 하면 좋을게요. 음식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줄이기 위해선 적은 양부터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밥그릇에 가는 사람의 손이 뺏으러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실전해 볼게요. 실제로 여기다 밥을 가득 채우고요. 어떤 반응 보이나? 밥그릇에 사료를 듬뿍 채워주는 설쌤. 양이 많아진 만큼 북구에겐 지킬 것 또한 더욱 많아진 상황이겠죠? 가까이만 한번 가볼게요. 북구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 보호자. 끼니 때마다 밥을 앞에 두고 근처에 있는 보호자를 향해 으르렁대며 짓기 바빴던 북구. 음식을 지키려던 건데요. 자, 이번엔 어떨지 볼까요? 그쵸. 그쵸.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숟가락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자, 처음에 하면 좀 무서우실 수... 오, 좋네요. 긴 거. 자, 가까이 가되 가까이 가서 더 맛있는 거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때 사료보다 더 맛있는 북구의 최애 간식을 이용. 보호자의 손은 음식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가세요. 으르렁거려도 그냥 멀리서 주고 오세요. 일단 반복 학습으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와우, 무사 통과. 주세요. 숟가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숟가락 내려놓고 그냥 손으로 주세요. 처음에 왜 숟가락을 쓰냐면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은 뺏기다가 앙 하고 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하면 숟가락을 물거든요. 이제는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젠 손으로 직접 간식을 줘볼 텐데요. 한번 그냥 하고 던져주세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못 봤어.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간식을 주기 위해 다가간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좀 보여주셔도 돼요.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처음엔 좀 보여주고 네. 나중엔 안 보여줄 거예요. 네. 네. 다음부터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가보세요. 또 지킨다. 고개를 내리며 사료를 지키는 뿌꾸. 좋아요. 네.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키려고 했어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와서 더 좋은 걸 주고 갔어. 그러면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료를 지키려다가도 더 좋은 것을 얻길 반복하면 결국엔 손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요. 그쵸. 지금도 긴장했어요. 보셨어요, 눈? 네. 얼어서 변눈질로 보고 있어요. 아직 긴장은 덜 풀렸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뿌꾸. 그렇지. 이제 안 지켜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해보세요. 네. 뺏어가진 않는데 계속 뭔가 주는 거예요. 뿌꾸 주위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넣어주는데요. 뿌꾸도 한결 차분한 모습이죠. 그렇지. 지금 불안감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눈빛이 아예 바뀌었다. 언제 주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빨리 와라 하는 것 같아. 이제 밥그릇에 대한 집착도 좀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네, 좋아요. 이제 알아요. 사람들 주위에 오는 게 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것을 준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앞으로는 밥을 지키지 않고 뿌꾸도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겠죠?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가자. 그리고 뿌꾸에게는 잘못된 식습관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책을 거부했던 뿌꾸. 딱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산책을 싫어하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뿌꾸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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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건 안 돼. 저렇게 하면 절대 안 가자. 돼요. 표정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가자. 가기 뿌꾸. 싫어 죽겠는 표정인 것 같아. 당황한 것 같아요. 되게 당황하고 불안하고 벌써 엄청 많은 게 나왔어요. 가자. 머리 돌리죠. 처음에 막 머리 돌리고 낼름거리고 도망가게 하죠. 네. 지금 나 그 방향으로 가기 싫어. 다시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보이죠? 그 다음에 천천히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바닥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일 가자. 거예요. 그 다음에 벌써 꼬리 다리 사이고 쭈그리기까지. 문 앞에 나왔는데 저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오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항상 미안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산책을 시켜보려고 갖은 애를 썼던 보호자. 급기야 때 아닌 숨바꼭질 놀이도 해야 했는데요. 여자 보호자가 숨으면 그제야 보호자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녀석.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았죠.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뿌꾸야 누나한테 가자. 항상 보호자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분명히 그리고 같이 나온 건 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애들 불안해요. 누나 어디 갔지? 집에 들어는 가야겠는데 우선 누나를 찾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숨어 있을 때 가서 터치하고 빨리 가자 하고 자기가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뭐 운동적인 측면에선 그래도 운동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이게 저 상태라면 억지로 산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뿌꾸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들도 힘들고 뿌꾸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걸어 다니는 산책은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뿌꾸는 왜 이렇게 산책을 거부하는 거죠? 예전 집에서는 어땠어요? 1살 때부터 계속 저랬어요. 1살 때부터 계속 저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사나 환경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뭐냐?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학 전문 수의사인 저는 이거 보고 꼭 검사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리한 관찰력의 설쌤, 뿌꾸에게 이 질환이 의심된다는데요. 신체적 증상은 가장 먼저 살이 쪄요.
적게 먹어도 쪄요. 많이 먹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살이 찌고요. 이렇게 뿌꾸처럼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울링인데 하울링은 높은 소리를 내서 불러야 되는데 하울링 소리가 낮아요. 목소리가 쉰 목소리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산책 나가서 무서워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이게 합쳐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뿌꾸에게 의심되는 질병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며칠 전 설쌤의 제안으로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설쌤의 예상이 맞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과연 뿌꾸의 진단 결과는? 검사 결과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설쌤 예상 적중. 행동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산책 문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질병도 유전 질환이니까. 네,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게 되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뇌에서 불안을 낮춰주고 공격성을 낮춰주고 절제력을 높이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 정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밖에 딱 나가게 되면 재밌어, 좋은 냄새나, 놀아야지가 아니라 여기 뭐야, 우리 집 아니야, 너무 불안해, 이런 행동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약을 먹어서 투여함으로써 체내 갑상선 호르몬 양을 증가시켜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1달에서 2달 사이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럼 뿌꾸는 어떻게 산책해야 할까요? 바깥 환경에 대한 적응 교육을 하러 갈 건데요. 우선은 걷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안고 나갈 겁니다. 뿌꾸에게 억지로 산책을 시키면 보호자와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뿌꾸가 최대한 안정감을 느끼게끔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덜한 조용한 곳에 앉아주면 되는데요. 뿌꾸가 네. 워낙 지금 밖에 나오면 바깥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런 소리도 듣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그냥 괜찮은 거구나, 그냥 지나다니는 거구나 라는 인식도 생기고, 자주 나와서 좀 평온한 시간을 가질수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치료가 될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바깥의 소리나 냄새, 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경이 조금 익숙해진 건지 주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뿌꾸. 제가 데리고 있어볼게요. 이제 불안함이 조금 누그러진 걸까요? 여기저기 호기심을 보이네요. 그렇지, 냄새도 맡고. 근데 냄새 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면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스킨십도 좀 해주고 자연스럽게 사람 지나다니고 환경에 대해서 좀 적응하게. 차근차근히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하면서 바깥 환경에 조금 더 적응하도록 해줘야 돼요. 약만 먹으면 불안은 떨어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괜찮다라는 건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바깥 환경에 익숙해지고 앞으로는 산책을 좋아하는 뿌꾸가 될 수 있겠죠?